친숙함을 좀 높이고 또 우리 명상학회도 좀 알리고 뭐 이런 그 명상의 대중화 이런 걸 위해서 무료로 진행하는 매주 한 번씩 진행하는 열린 명상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시범적으로 3달간 실시를 하기로 했고 오늘이 그 첫 시간입니다. 어떤 경로로 들어오셨는지는 제가 일일이 다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한테 이런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미 그 명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명상학회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야 뭐 메일로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일반 대중들 특히 요즘 명상이 굉장히 사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명상을 좀 실제로 좀 배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디 가서 배우지?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제 특히 이제 불교 쪽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니는 절이나 이런 곳에서 명상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정보도 얻기가 쉽지만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 아주 다종교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다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거부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 분 아마 우리 국민의 한 75%될 텐데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배우나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요즘 명상이 그 하나의 산업이 되면서 명상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주로 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돈벌이 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돈을 목적으로 하다 보면 자꾸 그 명상이 본래 권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다소 과장된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명상학회나 이렇게 어떤 건 알고 들어오셨을 텐데 이런 그 지금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3달간 해보고 아마 특별한 일 없으면은 보완 과정을 거쳐서 장기적인 그래서 매주 계속 같은 시간에 열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게 될 텐데 그때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쉽게 이 줌 같은 SNS를 통해서 IT 기술을 통해서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그저 원할 때 언제든지 그 시간만 맞춰서 들어가면은 명상을 접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기회를 만들고 싶은 건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명상 여기 가서 한번 일단 만나봐 하는 식으로 널리 좀 퍼뜨려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한 27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명상학회 이사장직을 맡아서 뭐 이름뿐입니다만은 나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첫 시간이어서 제가 제 소개도 조금 하고 또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그 소개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부터 명상에 대해서 우연한 기회에 만나서 관심을 갖게 돼서 제가 그 심리학과에 있는데 그 대학원에 이 명상을 주로 이용해서 심신 건강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쪽의 그 연구를 하는 그런 그 전공을 하나 만들고 또 아주대학교 안에다가 건강명상센터라는 것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명상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를 꾸준히 하고 또 그런 과학적인 연구를 토대로 효과가 입증된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명상을 보급하는 일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단법인 한국명상학회의 활동을 하면서 그 명상에 관한 매년 하는 2번의 학술대회, 또 매년 2번씩 하는 집중수련, 또 매년 2번씩 하는 종일수련, 이런 여러 가지 그 명상학회의 그 활동과 행사를 통해서 명상을 과학화하고 그리고 대중에게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그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대중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일단 명상학회도 좀 널리 알리고 대중들이 쉽게 명상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그 자각이 와서 금년부터 일단 그러면 어쩌면은 그 팬데믹이라는 코로나 사태가 이런 기회를 그 만드는데 촉발 요인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의 온라인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거리라는 제약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어디에 계신 분들인지 또 모이는 사람 수가 얼마든지 관계없이 장소에 대한 제약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IT 도구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대부분 학교들이 전부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또 수련을 같이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꽤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으로다 좀 대중화를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되게 아시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화면을 공유해서 이 프로그램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먼저 올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명상학회 다음 카페가 보이시나요? 네, 됐습니다. 자, 우선 3달 동안 진행할 텐데요. 시간은 바로 매주 이 시간이고요. 여기 그 제가 이제 첫 시간을 하게 됩니다만은 보시면은 1회기부터 12회기 동안 하게 돼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과학 명상이 뭐냐 그래서 명상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부터는 숙면을 위한 그런 명상, 또 시를 이용하는 치유 명상, 또 이미지를 활용하는 차명상, 마음 챙김과 돌봄, 마음 챙김 요가, 그리고 자비 명상 또는 자해 명상, 본격적인 자비 명상, 또 마음을 좀 놔버리는 시간, 몸에 주의를 기울여서 몸을 알아차리는 몸으로 떠나는 여행,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이들 양육할 때 우리가 명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숲으로 떠나는 여행, 몸과 만나는 시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서로 다른 세션 리더들이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매 회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갖고 있는 굉장히 장점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명상을 혹시나 오해를 하고 있었다면은 명상이 굉장히 그 신비하고 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그리고 주로 앉아서 눈 감고 하는 이런 것이라는 오해를 이런 것들을 쭉 들으시면서 완전히 명상이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새롭게 아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단점도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은 어떤 체계적인 방식으로 명상에 관해서 차근차근 훈련을 하고 교육받을 기회로서는 좀 부족한 점이 많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은 이런 단점도 있어서 혹시 좀 명상을 내가 체계적으로 좀 배워야 되겠다. 또는 특정 분야의 명상을 적용하는 예를 들면 의료 분야라든가 상담이라든가 뭐 치료라든가 중독의 문제라든가 혹은 뭐 정서 조절의 문제라든가 이런 그 좀 그 세분된 분야의 그 적용을 위한 명상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야를 겨냥하는 소위 여러 세션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따로 들으시면은
보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참여하시게 될 이 열린 명상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렇게 매주 주제가 막 달라지고 사람도 달라지고 그러는 것이어서 그냥 쭉 다 안 들으셔도 되고 이렇게 보시고서 관심 있는 것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구체적인 분야든 아니면 아주 기본적인 명상을 체계적으로 배운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이 프로그램은 조금 적절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것은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명상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진 분들이 그런 관심과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쉬운 분이 넘는 분이 들어와 계신데요. 채팅창을 이용할 수 있으면은 나는 체계적인 명상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있다 또는 없다 하는 식으로 채팅창에 한번 쳐서 표현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다 네, 좋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네. 네, 제가 뭐 일일이 다 카운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대략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 보실 수가 있죠. 응답한 거를 채팅창을 보시면 됩니다. 보시니까 대략 한 3분의 2 정도 반 조금 넘게는 없는 분들이고 예, 나머지는 또 뭐 교육을 받은 분도 계시고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조금 낯익은 분들도 좀 계시고 그러네요. 예. 저는 이 프로그램을 명상을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없는 분들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 프로그램을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명상을 이미 배워서 하시는 분들은 정보도 많이 있고 또 이런 기회는 명상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냥 들어와서 함께 명상하는 그런 것으로 다 충족이 될 거고 오히려 이 프로그램은 명상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한테 아 명상이 대략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그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주는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처음 한다 생각하고 저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맡은 과학명상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또 명상 실습도 한번 해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과학명상이라는 것은 별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명상 전통이 종교 전통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과학하고는 그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를 얻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개인적인 그런 전수도 하고 약간 또 미스테리어스한 좀 신비한 그런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과학 명상은 그런 종교를 좀 벗어나서 탈종교화하고 오랜 인류의 문화유산인 이 명상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그 효과, 어떤 효과가 있나, 또 어떻게 그런 효과가 나타나나 하는 것들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탐구하고 그런 탐구를 통해서 아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구나 하는 효과가 입증된 그런 그 방법들, 그런 명상법들을 주로 이용하고 그런 효과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그 분야를 과학 명상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탈종교, 종교랑 무관하다. 두 번째, 과학적인 검증의 대상으로 삼고 검증을 거친 그런 그 명상법들을 주로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명상 그러는데 사실은 명상이라는 게 역사가 알려진 것만 해도 기록된 것만 해도 거의 한 3,000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상이라는 말 속에 굉장히 많은 수련법들이 다 그냥 포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명상 그러면은 그냥 명상 그러면 그냥 한 가지로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미지들은 오랜 문화 전통과 매스컴을 통해서 굳어져 있어요. 명상은 종교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명상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또 무슨 산속이나 뭐 조용한 데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다. 또는 이렇게 가부좌라고 그러죠. 바닥에 앉아가지고 어려운 다리 꼬는 자세를 하고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서 하는 거다. 이런 식의 그 고정된 이미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명상은 워낙 전통이 오래돼 있고 최근 한 60년 정도 됐는데요. 과학적인 연구의 대상이 된 게. 이 과학적인 연구를 해보면서 명상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 서로 다른 명상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들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런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실제로 명상이 과학 분야에 처음 쓰이기 시작한 것은 의료 분야예요. 그 처음부터 명상은 과학으로 넘어오면서 만성질환자들이나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명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 명상의 효과도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몸에 좋다, 마음에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수백 수천 가지가 되는 명상법들을 저는 이 전통에 따라서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는 전통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대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명상법은 구체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명상법들이 있지만 그거를 좀 공통점에 따라서 이렇게 묶어보면은, 첫째는 집중 명상이라고 부르는 게 있다. 이 집중 명상은 어떻게 하는 거냐? 대상을 하나를 정해서 거기에 우리의 주의를 모아서 꾸준히 유지하려고 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방법입니다. 흔히 아마 면벽수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면벽수도. 벽에다가 점 찍어 놓고 거기에 온전히 집중해 가지고 집중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종류의 명상들은 모조리 다 집중 명상이다. 물론 이렇게 바깥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안의 대상 하나에 대해서도 주의를 집중해서 유지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좀 넓혀서 한 가지 일, 예를 들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또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런 이런 일에 주의를 온통 모아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집중 명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우리가 평소에 이제 초등, 중등, 고등 하면서 선생님들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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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선생님이 하고 있는 행위, 말 이런 것에 주의를 모아서 그걸 쫓아가는 것에, 주의가 딴 데 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주의를 모아서 집중시키는 것을 유지하는 것,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의 집중은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훈련을 해왔던 것이고 또 일부러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집중해서 유지하는 훈련은 방법이 응용하기에 따라서는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요즘 핫한 이슈로 떠오르는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부르는 건데, 옛날에는 이거를 통찰 명상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마음 챙김 명상은 집중 명상을 조금 더 응용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 명상을 하는 동안에 주의의 대상을 하나로 고정시키지 않고 의식적으로 여기에 주의를 기울였다, 저기에 주의를 기울였다, 저기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런 식으로 주의의 대상을 달리할 수 있어요. 플러스, 달리하는 것 플러스 어떤 경우는 아예 주의의 대상을 정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생각이 나타났다가 저런 생각이 나타났다가
몸이 허리가 쑤셨다가 다리가 아팠다가 속이 거북했다가 또 기분이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살짝 흥분했다가 이렇게 마음의 현상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 이 바뀌는 현상들을 바뀔 때마다 그냥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이런 방식으로 주의를 의도적으로 여기저기 모았다가 거뒀다가 모았다가 거뒀다가 하는 그런 방식의 훈련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의 훈련을 마음챙김 명상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따로 떼어서 따로 분류하는 명상이 자비명상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자비명상은 앞에서 봤던 두 가지 명상하고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서 이것은 아예 우리 마음을 특히 정서적인 측면에서 조금 바꾸려고 하는 아주 의식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따뜻한 마음을 키우는 그리고 나만의 명상이 아니라 명상을 하는 동안에 명상의 목표가 되는 대상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존재, 다른 생명, 다른 사람.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존재를 떠올리고 그 존재를 향한 나의 본래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을 계속 전달해가는 훈련을 함으로써 내 안에 들어있었던 본래 따뜻한 마음을 계속 성장시키려는 그런 훈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자비명상은 과학명상을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시작한 서구 사람들이 원래 자비명상 전통은 다른 대상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것인데 이 대상을 자신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놓고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새롭게 개발을 또 해서 쓰고 있어요. 이거를 자기자비 명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자기자비 명상은 심리치료에 빼어서는 안 되는 빠질 수 없는 그런 명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비 명상은 집중 명상이나 마음챙김 명상하고 명상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명상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현상, 사회 이것도 달라요. 네, 그래서 저는 자비 명상을 사회적 명상이다 이렇게 불러서 따로 떼서 명상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상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요소를 또 가지고 있어요. 네, 그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 첫째는 우리의 주의라는 정신 능력을 훈련한다는 거예요. 주의. 주의라는 말을 흔히 쓰고 있죠. 여기 주의하세요. 그럼 뭐예요? 그거 잘 보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아차려서 마음을 긴장시켜라. 뭐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겠죠. 주의해라. 그렇죠? 이런 의미의 주의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목할 때 여기를 봐라.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라. 잘 들어봐라. 잘 봐라. 잘 맡아봐라. 잘 맛을 봐라 할 때 여기에 의식의 에너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대상에게 모아서 그게 뭔지를 확실하게 알아라. 이제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주의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얘기할 때 그 주의는 대상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에너지, 의식의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이 에너지를 대상에게 모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의가 우리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방식으로 주의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주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주의는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어떠세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조금 벌써 지루해지고 있죠? 좀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의가 딴 데 가서 자꾸 딴 생각을 합니다. 아우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어려운 얘기를 했나 막 이러고 주의 딴 데 가요. 또는 앉아 있으니까 이제 오래 앉아 있으니까 벌써 한 20분 되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하기 아파요. 그러니까 주의가 글로 가서 허리가 아프구나 무릎하기 아프구나. 아유 자세를 바꿔야지. 이런 식으로 주의가 딴 데 가요. 주의가 딴 데 가면 뭘 못하냐면은 내가 뭔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의 주의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그게 뭔지를 알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게 주의예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주의를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훈련한다는 것이 모든 명상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주의가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이미 지나간 일 그런 쪽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발생하고 있는 일에 가는 것. 이거를 현재의 주의를 기울인다. 또는 현존이라고 부르는데 현재의 현상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 이것이 또 명상이 가지고 있는 주의 훈련의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산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걸으면서 어저녁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또는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멍 때리지 말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면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고 우리의 경험된 지식에 저장고에 주의를 기울이면은 주의의 대상이 된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떠오르기 때문에 아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명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였지만 아침에 있었던 게 그게 뭐더라 하고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내 지식 저장고, 내 기억을 주의를 모아서 찾아봤지만 이거는 명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자 그때 이랬었네 저랬었네 하고 뒤돌아 지나간 일을 회상하면서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걸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산책하면서 그런 거 많이 하죠. 네. 그런 건 산책이지 명상이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로 산책하면서 가만히 있자.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고 경험한 적이 없는 미래의 것에 대해서 기존 지식을 떠올려 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미래를 상상한다면 그것도 명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거나 뭐 틀린 일이거나 그렇지는 않죠. 네. 그러나 명상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 그것이 명상이라는 주의 훈련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명상 훈련을 하는 동안에는 바깥의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의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도 명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우리는 평소에 우리 내면의 주의를 잘 안 기울입니다. 평소에 바깥의 것에 주의를 많이 기울여요. 끊임없이 눈으로, 귀로, 코로, 피부로 바깥의 것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내용 중에서도 어떤 관계에 관한 거, 다른 사람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훨씬 주의를 많이 기울여요. 내가 그때 어떤 느낌이었나 이런 것들은 별로 주의를 안 기울여요. 그러나 명상은 반대로 외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주의를 기울이는 거다. 자, 이때 우리의 안이라는 거, 내부라는 거를 어디까지로 볼 거냐? 뭐 따지면 문제가 되지만 일단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도 내 안의 것이라고 봅시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주의의 의도적인 훈련이다. 그리고 주의의 대상이 지금 이 순간의 현상이다. 그리고 주의의 방향이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온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어떤 명상법이든지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그런 주의를 운영한다는 면에서 명상. 이 명상은 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지루하시죠 벌써. 그죠? 그래서 명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명상을 시작하실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것이 있지만 다 생각을 좀 다 버리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버리시고 그냥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할 테니까 그런 안내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세요. 왜 저렇게 하나 하는 의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냥 의문이 떠오르도록 내버려 두시고 바로 그냥 제가 안내하는 것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하시면서 한편으로 가끔 내 몸과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바뀌나 하는 것에만 잠깐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하라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기대셔도 괜찮습니다. 바닥에 앉으시면 바닥에 앉으셔도 괜찮고 자세는 나중에 어떤 분이 또 가르쳐 주실지 몰라요. 명상이 자세에 특별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명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중요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하는 명상은 자세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만들고 싶더라도 편안해지나요? 그러면 뭐 좋게요? 우리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게요? 나는 이런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과 짜증과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느끼는데 이런 거를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은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편안해져야지 그런다고 편안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죠. 편안해져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면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는지 봅시다. 제가 하나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안내를 드릴게요. 자, 우선 앉은 상태에서 눈 안 감으셔도 돼요. 그냥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하는 거를 스스로한테 상기를 시켜보세요. 나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서로 있는 공간은 다르지만 각자는 다 각자의 공간 속에서 지금 거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잘 안 느껴지시면은 몸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내 몸이 여기 있습니다. 내 몸이 여기 있어요. 내 마음은 어디 있나요? 마음은 여기 안 있을 수도 있어요. 빨리 끝내고 나서 그거 해야 되는데 하고 마음이 벌써 앞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였나? 아까 그렇게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하고 마음이 옛날로 갔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몸은 확실히 여기 있습니다. 몸이 여기 있다는 걸 한번 스스로 상기시켜 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는 공간 속에 허공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공간 속에 있어요. 각자 자신의 몸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그 외의 것들이 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세요. 눈을 한번 둘러보세요. 내 몸이 여기 있는 이 몸이 어떤 공간 속에 있는 걸까 하고 둘러보세요. 둘러보면서 나한테 익숙한 공간이었는데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은 익숙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있는지 몰랐던 것들이 새롭게 저기 있었네 하고 새롭게 나타날지도 몰라요. 아유, 천장이 많이 낡았구나 하고 내가 있는 공간이 진면목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공간의 특징이에요. 그 특징을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느낄 수도 있어요. 네, 새롭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눈이 워낙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이번에는 눈을 한번 살짝 감아 보시고 귀로 이 공간의 청각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공간에는 어떤 소리들이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가? 소리들이 있다가 없다가 또는 규칙적으로 나는 소리도 있고 무선적으로 그냥 들렸다가 사라지는 소리도 있습니다. 자, 이 공간에서 제일 큰 소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앉아있는 이 공간에서 제일 크게 들리는 소리는 뭔가? 자, 이번에는 제일 작게 들리는 소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시나 모르겠네요. 오케스트라나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노래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은 노랫소리가 더 잘 들려요. 그런데 바이올린에 주의를 기울이면은 바이올린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피아노에 주의를 기울이면은 피아노 소리가 잘 들려요. 저 뒤에 있는 북 치는 사람, 북의 북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면 북소리가 잘 들립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 내 주의가 어디에 가 있는지, 내 주의가 닿은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는지, 또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큰 소리가 있어요. 저는 지금 시계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제일 크게 들리고 있네요. 제일 작은 소리, 내 머리 안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요.
약간 울리는 소리 같은 게 나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공간에 냄새가 있나. 잘 안 맡아질 겁니다. 냄새는 굉장히 빨리 적응이 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으면은 한 1, 2분이면은 냄새를 못 느껴요. 그래도 한번 어떤 냄새가 있나. 자, 이제 옷으로 덮이지 않은 피부 표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로 얼굴, 목, 손, 양말 같은 거 안 신고 있으면 발 이런 데들이겠죠. 그런 표면에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 바깥과 접촉하는 느낌이 있는지, 바람이 닿는다거나 이런 느낌이 있는지 느껴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의식의 초점을 가슴으로 가져가 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자기 가슴을 살펴보세요. 가슴을 살펴보니까 뭐가 느껴지나요? 숨이 들어오면서 가슴이 이렇게 부풀어지는 느낌이 느껴지나요? 숨이 나가면서 꺼지는 느낌이 느껴지나요? 잘 안 느껴지면 의식적으로 한번 숨을 깊게 쉬어볼까요? 숨을 깊게 들이쉬어보세요. 들이쉬면서 가슴이 부풀어지는 거 느껴보세요. 숨 내쉬면서 날숨하면서 가슴이 꺼지는 거 느껴보세요. 느껴지시나요? 자, 이번에는 숨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 몸이 내버려 둬도 숨 쉬니까 내가 숨 쉬어라 안 해도 쉽니다. 자, 이번엔 배로 가져가 보세요. 숨이 자연히 쉬어지도록 내버려 두고 내 몸이 숨을 들이키면서 아랫배가 부풀어지는 느낌이 느껴지는지 숨이 나가면서 꺼지는 느낌이 느껴지는지 들이쉬고 내쉬는 숨이 느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가슴과 배를 마음의 눈으로 번갈아 보면서 어느 쪽이 더 느낌이 확실한지 내가 숨쉬고 있다는 거를 가슴을 주의를 기울일 때 확실히 느껴지는지 배에 주의를 기울일 때 확실히 느껴지는지 비교해 보세요. 어떤 분은 내가 숨쉬고 있다는 느낌이 가슴을 볼 때도 확실해지고 어떤 분은 배가 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자, 확실한 것을 고릅니다. 나는 배, 나는 가슴. 아, 양쪽 비슷합니다 하시는 분은 배를 고르세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2분 동안 배 또는 가슴에 주의를 모아서 부풀어지고 꺼지는 느낌을 끊임없이 느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의식의 초점을 가슴 또는 배 정한 곳에 모아서 유지해 보세요.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숨이 들어오는 느낌, 나가는 느낌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숨을 일부러 길게 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이 알아서 쉬게 내버려 두고 나는 그저 들어오는 느낌, 날숨의 느낌, 부풀어지는 느낌, 꺼지는 느낌, 그 느낌을 끊임없이 느끼도록 해보세요. 할 일이 없어요. 그것만 하는 겁니다. 가만히 특별하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그저 들어오면 들어오는구나 하고 느끼고 나가면 나가는구나 하고 느끼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주의가 배나 가슴을 이탈해서 바깥에서 나는 소리나 또는 과거에 대한 생각 또는 앞날에 대한 생각 이런 쪽으로 이탈하거나 또는 내가 정한 배나 가슴이 아니라 허리나 무릎 등 쪽에서 올라오는 간지럽거나 아픈 느낌 그런 쪽으로 가서 이 길어지면 순간적으로 숨 쉬는 느낌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가 이탈이 됐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배에 주의를 모으기로 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가 이탈된 걸 알면 그 즉시 주의를 스탑 시키고 부드럽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다시 원래 모아두기로 했던 배로 데리고 오면 됩니다. 데리고 와서 배로 오면 금방 또 배나 가슴에서 부풀어지고 꺼지는 느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느낌을 끊임없이 느끼도록 주의를 모아서 이탈되지 않도록 해보십시오. 자, 이제 제가 종을 쳐서 그만하는 신호를 보낼 텐데요. 이 종소리가 들리더라도 금방 돌아오지 마시고 잠깐 머물면서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로 바뀌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명상을 하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는 것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짧게 갖고 돌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금 내 마음과 몸의 상태 한번 느껴보시고 훈련하는 동안에 몸과 마음에서 어떤 일이 또 있었나 하는 것도 되돌아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부드럽게 다들 눈 뜨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채팅창을 이용해서 이 훈련을 하는 동안에 어떤 걸 경험하셨는지, 몸과 마음이 어떠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몸의 어디가 어땠는지 하는 것을 채팅창에다가 짧게 써서 같이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게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이니까 하시고 나는 이게 지금 하기가 지금 상황이 안 된다 하시는 분은 마이크를 켜시고 각자 켤 수 있죠 아마 켜시고 그냥 얘기를 하셔도 돼요. 쓸 수 있는 분들은 그 사이에 쓰시면 되고 뭐 길게 안 쓰셔도 됩니다. 한 문장 정도 두 문장 정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분은 그냥 켜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네. 아유 금방금방 올라오네요.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서 집중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호흡을 하는 동안 생각이 드나드는 것을 그냥 바라보게 됐다. 오,
좋아요. 또 다른 분들 여기 무슨 뭐 굉장히 엄청난 걸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주관적인 경험은 아주 주관적인 거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고요하고 차분한 느낌이다. 집중이 어렵네요. 좋습니다. 졸린 분들은 졸리셨던 분들은 졸렸어요. 쓰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기 힘들었어요. 가만히 있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해서 졸기도 했고 뻐근한 몸의 느낌에 집중하게 됐다. 몸이 떠 있는 느낌, 깜빡 졸았다. 호흡이 불편하다. 예, 뭐 이런 걸 여러 분들이 여러 가지를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경험은 나는 안 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분들은 어떤 경험을 했나 보시면 됩니다. 불편한 부분이 강조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걸 빨리 해결하고 싶었다. 하품을 했다. 편안한 느낌이다. 생각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 숨을 느끼고 있다가 다른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았다. 호흡하며 단전의 셈이 느껴졌다. 단전 훈련을 하신 분이 모양인데요. 자, 또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한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에도 나의 주의가 딴 데로 자꾸 가서 주의 한 군데 모아두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유경련님 말씀. 또 몸이 나른하고 그래서 몸이 피곤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피곤해서 갔다가 알아차리고 이분도 살짝 졸렸나 봐요. 피곤하니까 지금 피곤하면은 의식이 힘을 잃어서 가물가물해집니다. 네. 호흡이 드나드는 거 느끼면서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중간에 지나간 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도 느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충 또 쓰셨나요? 뭐 이건 아주 자유롭게 쓰시고 안 쓰시고 싶으면 안 쓰셔도 되고 써주시면 고마운 일이고. 네, 좋습니다. 명상을 앞으로 어디 가서 배워서 하시든지 관계없이 명상하는 동안에 했던 이런 경험들은 아주 주관적인 경험이고 굉장히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게 왜 소중하냐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보다는 객관적인 경험을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들한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한지를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못 느끼고 객관적인 것으로 느끼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나는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모두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느껴요. 근데 주관적인 경험을 들여다보면 안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아니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안 행복하지? 아주 우스운 그 논리의 그 장난입니다. 주관적인 경험을 있는 그대로 거기는 주관적인 경험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도 없고요. 경험 그 자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그런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명상을 하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인 경험을 있는 그대로 잘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주관적인 경험에는 몸의 경험이 우선 있을 수 있죠.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소리가 크게 들린단 말이에요. 맛이 달단 말이에요. 냄새가 이런 냄새란 말이에요. 이건 몸의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자꾸 객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프면 아픈 겁니다. 내가 맛이 없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다 맛있는데 왜 나만 맛이 없지?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의심하기 전에 맛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객관적인 것하고 비교할 필요는 있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우리는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무시하고 삽니다. 객관적인 경험은 우리 삶에서 대부분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쓰는 대부분의 객관적인 기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의 거예요. 우리 얼마나 남의 기준으로 많이 살고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남의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남의 기준이 뭐냐? 객관적인 기준이 바로 남의 기준이에요.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단 것이다. 이것은 쓴 것이다. 이것은 아픈 거다. 이것은 안 아픈 거다. 이 정도 가지고 뭐 아프다고 그래.
그 정도 가지고 뭐 힘들다고 그래. 남의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몇 가지 뭐 이런 책들 많이 나와 있죠.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내가 남의 삶을 살았구나 하는 후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자기 삶을 살려면 자기 주관적인 경험을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얘가 조금 옆으로 갔지만 너무나 중요한 얘기여서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힘들어서 짜증이 난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이런 소위 스트레스 받았다는 얘기는 별로 없네요. 거의 유일하게 있는 게 뭐냐면은 YM님이 올린 숨 쉬는 게 불편했어요 하는 거예요. 네. 이 불편한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저 같은 사람이 하니까는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호흡은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심장이 자동으로 뛰고 대장이, 위가, 간이, 소장이, 신장이 다 자동으로 움직이죠. 내 거지만 이게 자동이죠. 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도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자동적인 리듬이 깨지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익숙한 걸음걸이를 의식적으로 천천히 한번 걸어보세요. 이렇게 걷는 게 쉬워요. 그런데 발을 천천히 들고 앞으로 보내고 뒤꿈치부터 내리고 또 앞꿈치부터 내리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나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 자동적인 연속적인 움직임이 흐트러져요.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호흡이 마치 혼자 있을 때 잘하는데 누가 보면은 의식하면서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호흡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근육은 들이키는 숨을 들어오게 하는 근육의 움직임인데도 숨을 내쉬고 있게 된다거나 이걸 역호흡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근육의 움직임과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막 헷갈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서 불편해져요. 이 불편함을 없애는 방법 아이러니컬하지만은 그냥 내버려 둔다 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잘해봐야지 하는 태도 그걸 버리세요. 열심히 해야지 하는 태도 그걸 버리세요. 본래 자비 명상을 제외한 나머지 명상들 자비 명상도 거기에 들어가는데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명상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명상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를 절실하게 바라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상은 이 뭔가를 바라서 열심히 하는 명상이 있지만 그 명상조차도 그 목표를 의식하는 순간 명상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화두선 이거 뭔가를 해내겠다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이게 무조건 결과가 나쁜 건 아닌데요. 확률이 너무나 작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거 따라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은 생업을 전폐하고 그것만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성공할까 말까 해요. 몇 사람이 수만 명 중에. 근데 우리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그걸 해보겠다고요? 로또 맞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라고 해서 역사와 전통이 없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명상을 할 때 너무 단기적으로 뭘 원하지 마세요. 명상을 해서 빨리 잠을 자야지. 명상을 해서 아픈 게 좀 빨리 줄어들어야지. 명상을 해서 내가 빨리 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지.
이런 거를 목표를 단기적으로 세우면 세울수록 안 돼요. 거꾸로 그저 물 흐르듯이 내버려 두시고 나는 그저 명상을 한다.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런 태도도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지금까지 주변에서 듣고 재촉받고 격려받고 했던 것하고 다르죠.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매일매일 작은 목표들을 달성하도록 열심히 노력해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명상은 그렇게 하시면은 절대로 실패합니다. 분명히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명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되겠지. 길게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명상을 하시라고 그러면은 현대인들이 명상을 잘 안 해요. 아유, 그걸 어떻게 해.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들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막 급한 분들 막 이런 분들은 막 단기적으로 목표를 해서 막 내가 지금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스트레스를 막 줄이는 방법을 빨리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명상하라고 그러면은 아유, 그거 뭐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데 그 언제 그걸 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명상 프로그램들은 저 같은 얘기 안 해요. 반대로 얘기하죠. 한 달 만에 하시고 10번 만에 일주일 만에 3번 만에 통증이 확 없어진다. 네? 황홀한 경험을 한다. 스트레스 확 덜어낸다. 이런 식의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명상 훈련이에요. 특히나 몸을 가지고 하는 훈련입니다. 몸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금방 못 배웁니다. 한두 번은 그냥 그런 척 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익어서 내 삶의 일부로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내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덜어내고 싶다 하는 소망, 그 소망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소망을 너무 급작스럽게 빠르게 진통제 먹고 수면제 먹고 자듯이 이렇게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기대는 조금 옆으로 밀어놓으시는 것이 좋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번 명상을 할 때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 드리는데 해보신 분들이 어떠셨어요? 처음에 해보신 분들 굉장히 많이 졸리고 그랬죠. 졸리고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이 집중이 안 되고 졸렸을 때 자기 자신에게 어떤 얘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네, 그런 분 있으시면 한번 써보세요. 내가 졸리다는 걸 알았죠, 그때. 하다가 내가 이거 졸리는 거 알았어요. 내가 딴 데 가고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럴 때 그런 자기 자신에게 어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써보실래요? 네. 왜 자꾸 집중을 못하지? 손민수님 딱 하세요. 이거 자신을 칭찬하고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신을 의심하고 뭔가 좀 꾸중하는 겁니까? 신희선님 졸리는구나, 딴 생각이 나는구나. 요거는 좀 중립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몰라요. 신희선님이 조금 더 보시면 졸리는구나, 딴 생각이 나는구나를 알고 난 다음에 금방 떠오르는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에휴 다 귀찮다. 그냥 자야지 하고 잤어요. 잘하셨네. 잘하셨어요. 네. 또 다른 분. 자,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잘 안 됐어. 그래서 자꾸 주의가 딴 데 갔어. 그 내가 주의가 딴 데 갔다는 걸 알았으니까. 알았을 때 나한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지금 질문이. 그걸 한번 회상을 해보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나면은 요 손민수님 같은 케이스가 많아요. 첫째는 그 현상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탈했어. 왜? 왜 이탈했지? 그 다음에 그 답이 되게 뭐냐 하면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자신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답을 하게 돼요. 못했잖아요. 원래 하려고 그러는 건 뭐예요?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나갔어요. 왜? 하는 순간에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라는 답을 끄집어내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만약에 이때 옆에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건드렸거나 이래서 내가 거기 쏠려가지고 내가 주의가 이탈됐다면은 그 사람을 탓할 거예요. 그러나 이건 탓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도 가만히 앉아 무슨 바깥에서 꽉 소리가 들렸거나 뭐 누가 문 열고 들어가지고 야 그만해 이랬다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 왜 하는 질문을 하는 순간에 뭔지 모르지만 나한테 문제가 있다. 집중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식의 자신의 경험을 그냥 보지 않고 자신을 이렇게 탓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나? 내가 이것도 못하나? 하는 식으로 자신을 탓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탓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탓하는 마음이 올라와도 그걸 또 아세요. 그냥 아, 내가 탓하는 마음이 올라왔구나. 아니야 이거 아닐 수 있어. 이유는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또는 이유가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첫째는 제가 명상을 하라는 대로 그 이탈되기 전까지는 주의를 집중할 수 있었잖아요. 이탈되기 전까지는 집중했잖아요. 그거 얼마나 대견한 일이에요. 하고 잘했어 하고 칭찬해 주세요. 두 번째는 내가 이탈했다는 거를 알았잖아요. 그거 아는 것도 어딘데요.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그거를. 열받쳐가지고 막 싸움질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그 열뻗친 상황에는 내가 열뻗쳤다는 걸 잘 몰라요. 그냥 몸과 마음이 자동으로 막 욕도 하고 막 화도 하고 상대방한테 손찌검도 하고 뭘 던지기도 하고 자동으로 막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아요. 근데 이거 바로 알았잖아요. 내 요거 하기로 했는데 저거 하고 있냐고 바로 알았잖아요. 대견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알고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그게 어딥니까? 처음 하시는 선생님, 처음 하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하신다며요. 이 주의를 이런 식으로 쓰는 훈련을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깐난쟁이가 엄마 뱃속을 나와서 처음 마, 마 소리를 하거나 처음 뒤집기를 하거나 처음 낮은 포복을 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부모님들이 얘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아직도 걷지를 못하나 하고 탓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하나 새로운 거 할 때마다 얼마나 신통방통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30살이다, 40살이다 하는 것 때문에 훈련을 한 번도 제대로 안 시킨 그런 내 마음의 능력이 자연히 30살, 40살로 커 있을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동안은 우리 훈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우리 주위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대로 쫓아다녔을 뿐이에요. 제가 말을 좀 길게 했는데 자 다시 돌아보시면은 요 훈련에는 모든 명상이 가지고 있는 훈련 요소가 공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첫째, 주의의 대상을 정하기. 가슴과 배 어디든 대상 정하기. 둘째, 주의 모으기. 셋째, 주의가 이탈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잡생각이 나거나 집중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걸 알기. 그 다음에 알고 돌아오기. 자, 대상을 정하고 거기에 주의를 모으고 이탈했음을 알고 돌아오기. 이 과정이 어떤 명상이든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명상을 또 하시면서도 이 과정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좀 의식적으로 이해하시면은 명상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4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4분 동안에는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광고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마인드 다이어트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네. 다시 네, 보이시죠? 마인드 다이어트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이제 한 대학에서 학생들 데리고 한 7, 8년 이 명상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한 경험을 가지고 이 마인드 다이어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이 명상, 이걸 보시는 게 낫겠다. 집중 명상, 그리고 마음챙김 명상, 자비 명상,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모듈 1, 2, 3에서 각각 4주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1은 여기는 3회기로 되어 있지만 4회기 동안에 주로 집중 명상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모듈 2는 통찰 명상을 또 4주 동안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모듈 3은 자비 명상을 4주 동안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이 모듈에 들어가 있는 명상법들은 우리 명상학회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이수하시라고 권장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MBSR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다가 조금 한국적인 거를 가미해서 돌아가신 장인갑 선생님이 만든 게 KMBSR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훈련들이 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집중 명상과 자비 명상을 강화시킨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모듈은 순서대로 들으면 좋지만 순서대로가 아니라 아무 때나 모듈 1, 3, 2 이렇게 들으셔도 되고, 뭐 그냥 하나만 들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듈 1은 지난주에 끝났어요. 끝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듈 2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마 오늘 여기 들어오시느라고 명상학회 카페나 또는 명상학회 홈페이지 이런 데 다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들어가 보셨어요? 네. 그 공지사항에 보면은 요 홍보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라는 대로 신청하시고 돈을 조금 받습니다. 많이 받지는 않고요. 네. 신청하셔서 다음 월요일부터 들어오시면은 이제 모듈 2 해서 체계적인 마음챙김 명상, 통찰 명상을 저하고 같이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홍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하시면 될 거고, 짧게 홍보 말씀드렸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회기를 끝내려고 그러는데 저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혹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질문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나가실 분들은 이제 나가셔도 돼요. 예, 저는 한 10분 정도 더 있으면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니까 특히 처음 오시는 분들 궁금하신 점들, 뭐 프로그램에